2024년 11월 4일 오전 8시. 신우이 김현숙은 자신의 검은색 수입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정희의 가방에서 훔친 은행 대여금고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현숙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127번 금고. 오빠가 도대체 뭘 숨겨둔 거야? 현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숙은 차에서 내려 KB국민은행 강남지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현숙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여금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127번 대여금고를 열고 싶은데요. 현숙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열쇠를 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현숙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금고는 고객님 명의가 아니시네요. 계약자는 김태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그분이 제 오빠예요.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연러 온 거예요. 현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대여금고는 계약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만 개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분께서 사망하셨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요? 제가 유족이라니까요. 네. 하지만 규정상 배우자분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현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우자. 박정희. 그 여자의 서명 없이는 금고를 열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열쇠만 가지고는 못 연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은행 규정입니다. 혹시 배우자분과 함께 오시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현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오라고. 말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현숙은 열쇠를 다시 집어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현숙은 차 안에서 핸들을 쳐댔습니다. 젠장. 형님 서명이 필요하다니. 현숙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희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희가 금고를 열기 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현숙은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금고 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안 돼요. 형님, 서명이 필요하대요. 배우자 동의 없이는 못 연대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거. 그럼 어쩔 거야? 정희가 먼저 열면 우리 다 끝나는 거 알지? 알아요. 제가 형님한테 가서 설득해 볼게요. 설득. 그 여자가 들을 것 같아. 차라리 협박해. 아이들 들먹이든지. 뭐든지 해서 각서에 서명받아.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박정희. 그 순한 여자. 협박하면 금방 무릎 꿇을 겁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정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조은실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3층. 간판에는 조은실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여성.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박정희님이시죠? 좋은 실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조 변호사가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정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먼저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힘드셨죠? 조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뭘 남긴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태준님께서 6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 변호사가 봉투를 정희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절박한 상태였어요. 제게 이 봉투를 맡기시며 당신이 돌아가신 후 부인께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요. 정희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정희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셔도 돼요. 조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을 떠났겠지.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제 법률사무소에서 본 유언장. 그건 내 진짜 뜻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6월이었어.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지. 어머니가 찾아오셨어.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 도박으로 5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독촉한다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을 찾아올 거라고 하셨어. 나는 겁이 났어. 정희야, 사채업자들이 너한테 해를 입힐까봐. 너는 3년 동안 날 위해 모든 걸 포기했잖아. 나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그런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었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빚을 갚아드리기로 했어. 내 예금으로. 그런데 현숙이가 찾아왔어. 그리고 협박했어. 오빠, 유언장 써. 어머니한테 재산 많이 남겨. 안 그러면 정희 형님한테 사채업자들 보낼 거야. 나는 거부했어. 하지만 현숙이는 진짜로 사채업자 명함을 보여줬어. 그리고 말했어. 오빠가 돈 안 주면 이 사람들이 형님 찾아갈 거야. 매일 밤 집 앞에서 기다릴 거야. 나는 무너졌어. 정희야,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절대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조 변호사님을 찾아갔어. 그분은 내 친구의 소개로 만난 분이야. 내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조 변호사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 일단 시댁이 요구하는 대로 유언장을 써. 하지만 따로 진짜 유언장과 증거를 준비해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면 안전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어. 8월에 공식 유언장을 썼어. 어머니와 현숙이가 증인으로 섰어.
그날 나는 진통제를 맞고 있었어. 머리가 멍했어. 손이 떨렸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7월에 미리 조 변호사님께 진짜 유언장을 맡겨뒀어. 127번 대여금고에 모든 증거를 넣어뒀어. 그 안에 뭐가 있냐고. 정희야, 이걸 봐. 첫째, 시어머니의 도박 빚 증거.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차용증 사본, 통장 내역. 다 있어. 둘째, 현숙이의 협박 녹음. 내가 몰래 녹음했어. 현숙이가 나한테 유언장 쓰라고 협박한 거. 다 녹음했어. 셋째, 시댁의 비자금 계좌.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세금을 안 내고 돈을 숨겨왔어. 그 계좌 번호와 증거도 있어. 넷째, 내가 정말로 내게 남기고 싶었던 재산. 정희야, 너 기억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얘가 강원도 땅을 샀다고 했던 거. 그 땅 아직 있어. 그리고 그 땅이 최근에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 지금 시세가 8억이야. 그 땅은 내 명의로 돼 있어. 내가 몰래 증여했어. 10년 전에. 그래서 시댁은 그 땅의 존재조차 몰라. 그리고 생명보험. 공식적으로는 민수가 수익자지만 나는 따로 내 명의로 보험을 하나 더 들어뒀어. 5억짜리. 그것도 금고에 증서가 있어. 정희야, 너는 총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 공식 유언장은 잊어. 그건 시댁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조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야. 금고를 열어. 증거를 확보해. 그리고 시댁과 싸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 정희야, 나는 끝까지 널 사랑했어.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알아.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는 하늘에서 너를 응원할. 사랑해. 정희야. 태준.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 박스를 밀어주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희가 느꼈습니다. 당신이 날 지키려고 했던 거였구나.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겨우 진정한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정말 이런 준비를 다 해뒀나요? 네. 김태준님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하셨고, 박정희님이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금고를 열기만 하면 되나요? 네. 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특히 배우자인 정희님의 서명이 필수입니다. 열쇠만으로는 안 돼요. 정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열쇠를 신우이가 훔쳐갔어요. 어제 제가 쓰러졌을 때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열쇠만 가지고는 절대 못 열어요. 은행 규정상 배우자인 정희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신우이분이 아무리 열쇠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서류 준비하면 되는 거죠?
네. 며칠 안에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금고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변호사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님, 이제부터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준비해준 길.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망증명서는 장례식장에서 받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힘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준비한 것들 잘 지켜낼. 시댁한테 지지 않을 거야. 정희가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현숙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숙이 무슨 꿍꿍이로 온 건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현숙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형님 요즘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현숙이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과일 필요 없어요.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내 가방에서 가져간 거 돌려주세요. 현숙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신우이, 어제 제가 쓰러졌을 때 옆에 있었잖아요. 제 가방에서 봉투 가져간 거 알아요. 정희가 똑바로 현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면을 벗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거요? 네, 가져갔죠. 현숙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꼽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형님한테 남긴 거 맞죠?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아요. 그걸 돌려주세요. 안 돼요.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문제예요. 형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 오빠는 내 남편이에요. 나한테 남긴 거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숙이 비웃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흥분하면 몸에 안 좋아요. 현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형님, 저 거래를 제안하겠습니다. 현숙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밀었습니다. 유류분 포기 각서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세요. 유류분 청구 안 하신다고. 그럼 제가 열쇠랑 명함 다 돌려드릴게요. 정희는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거래예요? 합리적인 거래죠. 형님도 아시잖아요. 유류분 소송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 선임비만 몇 천만 원이에요. 형님한테 그런 돈 있어요? 현숙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하면 몇 년 걸려요. 그동안 형님은 인천 빌라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해요. 민수랑 지영이는 형님 안 도와줄 거예요. 이미 재산 받았으니까요. 정희는 각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명하시면 지금 당장 끝나요. 형님은 빌라 받고 조용히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형님 신경 안 쓰고요. 얼마나 좋아요? 평화롭잖아요.
현숙이 펜을 꺼내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자, 서명하세요. 정희는 각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안 돼요. 현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안 한다고요. 당신 거래 안 받아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숙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정희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내왔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 오빠가 남긴 일기장이에요. 정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기 다 써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도박 빚 5천만 원. 당신이 오빠한테 유언장 쓰라고 협박한 거. 사채업자 명함 보여준 거. 다요. 현숙은 수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수첩을 뒤로 감췄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당신들이 남편을 협박했다는 증거. 형님, 그거 주세요. 현숙이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싫어요. 나가세요. 정희가 현숙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현숙은 한참을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숙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형님, 정말 끝까지 가시려고요? 당연하죠. 좋아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숙이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과거에 대해 아세요?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평생 아버지한테 학대당하면서도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왜 도박에 빠졌는지 아세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사정이 있어요. 그분도 피해자예요.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비밀이 있어요. 현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오빠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형님한테 재산을 적게 남긴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계속 이러시면 어머니의 과거가 다 밝혀질 거예요. 그분이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것들이요. 법정에 서면 모든 게 공개돼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정희는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냉정하고 차가운 그 사람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민수랑 지영이요. 형님 자식들이잖아요. 소송하면 그 애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해요. 법정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 보여야 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현숙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들. 이미 자신을 외면한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님, 정말로 온 가족을 법정에 끌고 가서 서로 상처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각자 살고 싶으세요? 현숙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 127번 금고요. 현숙이 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열 방법을 찾을 거예요. 형님보다 먼저요. 법이고 뭐고 다 방법이 있어요. 현숙은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현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자식들의 상처, 가족 간의 법정 싸움. 여보, 시어머니 과거가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도 지키려 했던 걸까요? 정희는 남편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싸워야 하는 건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 건가? 정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정희는 남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한테 답을 줘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요. 정희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희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이광수입니다. 김태준님의 주치의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치의, 남편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 왜 연락하신 거예요? 만나서 할 말이 있습니다. 유 원장에 대해서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 원장이요. 네. 제가 유 원장 작성 당일에 김태준님 방문 진료를 갔었습니다.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목격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준 님이 유 원장 쓸 때 그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럼 유 원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일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병원 제 진료실로 오세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박정희님, 조심하세요. 김태준님은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본 건 단순한 유 원장 작성이 아니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주치의의 증거, 남편이 협박당했다는 증거, 유 원장 무효화의 결정적 단서. 여보, 당신이 답을 준 거예요? 정희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주치의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무엇이든, 자식들이 상처받든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남편의 진심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여보, 지켜봐줘요. 내가 끝까지 싸울게요. 당신이 남긴 진실을 꼭 찾아낼게요. 정희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준 증거가 있었고, 조은실 변호사가 있었고, 이제 주치의까지 나타났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4 법률사무소의 비밀 편지. 주치의 이광수가 밝히는 8월 15일의 진실. 유 원장 작성 당일 남편의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정희가 조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합니다. 127번 대여금고. 그 안에 담긴 남편의 진짜 유산과 시댁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납니다.
황혼의 재산 분쟁 잡이 없는 상속. 에피소드 4에서 계속됩니다.